안녕하세요.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일반 도서 4권인데요. 재미있고 잘 읽혔던 책들이에요. 4권 모두 일반 소설이지만 어렵지 않아서 호울즈 같은 청소년 소설 읽으시는 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책들인지 check it out. 첫 번째 소개할 책은 2023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요온 포세의 작품이에요. Morning and Evening 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도 아침 그리고 저녁이에요. 요온 포세는 노르웨이 작가로 작품을 노르웨이어로 썼고 이 책은 영어 번역서예요. 이 책에는 마침표가 없고 대부분의 문장이 쉼표나 엔드로 이어져 있는데요. 요온 포세 작품의 특징이라고 해요. 영어 수준 면에서는 읽을 때 단어를 거의 안 찾아도 될 만큼 어렵지 않았지만 작품을 해석하는 데에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인 동시에 초현실주의적이어서 오묘한 매력이 있었던 작품이에요. 분량은 총 107페이지입니다. 섬에 사는 한 부부가 집에서 아기를 낳고 있어요. 나이든 산파가 출산을 돕고 있습니다. 부부는 아기가 아들이라고 확신하고 아기 이름을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조해너스라고 미리 지어놨어요. 산통 끝에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산모도 건강합니다.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고 혼자 살고 있는 조해너스는 아침에 침대에서 나올 동기가 사라졌어요. 평생을 해온 어부일도 은퇴했으니 일하러 나갈 것도 아니고 아내도 없고 딱히 할 일도 없는데 왜 일찍 일어나야 하는지 매일 아침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수당으로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리고 있고 자식들, 손주들 다 잘 컸고 가까이에 사는 막내딸이 아빠 챙긴다고 매일 한 번씩 들르고 현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의욕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도 억지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는데 이상하죠? 몸을 일으킴과 동시에 머리, 어깨, 무릎발, 온몸이 쑤셔야 정상인데 오늘은 가뿐해요. 왠지 몸도 마음도 가볍게 느껴지는 그날 조해너스는 아침 식사를 하고 나가 마을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요. 그러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작가 작품의 영어 번역서인데요. 몰입해서 재미있게 읽었어요. 권여선 작가의 레몬입니다. 한국어 원서 제목도 레몬이에요. 이 책은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범인이 누구인가 보다는 사건을 둘러싼 사람들의 심리와 삶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책의 맨 뒤에 토론을 위한 10개의 질문이 있으니 책을 읽고 그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량은 총 147페이지고 단어와 문장이 평이한 수준이어서 읽기 어렵지 않았어요. 월드컵의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6월 30일 그날 밤 한 고등학생이 사망한 채 공원에 버려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사인은 둔기에 의한 타박사,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해 사망했어요. 일명 미모의 고등학생 살인사건. 매우 이상한 사건명이지만 피해자인 혜연이 엄청 미모였던 건 사실이에요. 와, 예쁘다 정도가 아니라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어요. 사건 직후에 지목된 용의자는 혜연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두 사람이었는데요. 경찰은 둘 중에 한마디로 돈 있고 빽 있는 집 아들인 신정준보다는 불우한 가정형편의 한만우가 더 범인이겠다 싶었는지 그를 수차례 불러다 다그치고 패고 했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이 사건은 미제로 남습니다. 2010년
8년이 지났어도 혜연의 동생 다은은 언니의 죽음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언니처럼 보이기 위해 수차례 성형수술을 했고 수시로 언니의 사건 현장에 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언니의 사건을 해결해야 나도 내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은 다원은 언니의 사건을 끝맺음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소개할 책은 나이지리아 작가 아비다레의 The Girl with the Louding Voice 예요.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I am 아두니입니다. 이 책은 나이지리아 소녀 아두니의 이야기로 1인칭 시점으로 쓰여 있는데요. 아두니가 배움에 대한 열정은 크지만 학교를 얼마 다니지 못했어요.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의 브로큰 잉글리시를 넣은 것 같은데 읽는 데에 그리 거슬리진 않았어요. 분량은 총 312페이지고 영어 수준은 아동 청소년 소설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는 아두니는 공부를 좋아하고 학교를 좋아하는 14살 소녀예요. 집에서 보내주지 않아서 학교를 얼마 다니지 못했지만 배운 내용을 혼자 복습하고 또 복습해서 동네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꼭 학교를 더 다녀서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두니의 아버지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이미 부인이 둘이나 있는 아버지뻘의 아저씨와 아두니를 결혼시키기로 했다고 해요. 일주일 후에 아두니의 엄마는 돌아가시면서 제발 아두니를 일찍 시집 보내지 말고 계속 공부시켜달라고 애원했고 아버지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잊었는지 아버지는 아두니를 결혼시키는 대가로 받을 돈이 있어야 집세도 내고 가족들이 살 수 있다며 막무가내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천하의 빌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이 마을에서 결혼은 상대가 누구든 몇 살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좋은 일로 여겨져요. 아두니의 친구도 축하한다고 난리예요. 아두니는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가지만 언젠가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은 마음속에 품고 가는데요. 신랑의 집에 가보니 끔찍한 남편의 행동과 무서운 첫째 부인이 아두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은 요즘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작가 중 한 명인 컬린 후버의 작품이에요. Reminders of Him 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도 Reminders of Him 이에요. 이 책에는 어떤 풀어야 할 인간적인 문제가 있고 또 로맨스가 있는데 로맨스 팬이 아닌 저로서는 로맨스 부분의 비중을 좀 줄였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콜린 후버의 다른 작품들처럼 페이지 술술 넘어가는 책이었어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인간적인 문제가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주제라서 더욱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책의 분량은 320페이지고 단어와 문장이 어렵지 않아서 잘 읽힙니다. 감옥에서 5년을 살고 나온 케나는 출소하자마자 전 남자친구 스카티의 고향 마을로 와서 집을 구합니다. 이제 4살이 되었을 딸을 만나고 싶어서예요. 케나는 약 4년 전 수감 중에 아기를 낳았고 아기는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들이 키우고 있어요. 케나는 아이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예요. 5년 전 케나와 스카티는 풋풋한 연인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함께 있을 때 사고가 있었고 케나가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어도 911에 신고만 해줬어도 살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스카티는 사망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살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로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케나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죄책감도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차마 스카티의 부모님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지만 엄마로서 딸을 향한 마음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간 동네 바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럼 오늘도 읽고 싶은 책을 찾으셨기 바라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